네, 선생님들, 저 한번 스터디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띄워놓으면, 근데 스터디를 이제 할 때 좀 지금 좀 뭐랄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많이들 안 오시기도 하고 부담이 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책이 바뀔 때마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책을 미리 보시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스터디가 잘 진행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책 한 번씩 그냥 바뀔 때마다 진행을 하면, 어떻게 도움이 되실까요? 좀 매주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책 한 권 바뀔 때 그냥 안내를 하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 더 좋을까요? 학생들이 일찍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어, 네네, 예, 저기, 먼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책이 바뀔 때 하면 좋겠습니다. 아, 책이 바뀔 때요? 예, 예. 2시에 음, 저희가 2시에 모이면 2시 네. 한 20분쯤 되면 오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아, 아이들, 그렇구나. 예, 네. 예. 그 아이들도 좀 챙겨줘야 되고, 그래서요. 아, 네, 그렇구나. 이게 좀 애매하기는 애매하구나, 시간이. 확실히 네, 다들 수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나 봐요. 네, 음, 네. 그렇구나. 일단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진행을 해보고, 좀 스터디 시간이나 방법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선생님들. 네. 그래서 고민해보고,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네. 2권 4주차 수업인데, 매미꽃 필 무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접속어의 의미 파악하기 요거가 지금 수업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화랑 2권 4주차랑 그리고 문해 2권 3주차를 저희가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가 요거 하기에 앞서서 이거 명제 판단 아마 받아보셨을 텐데 선생님들 이거 명제 판단 해설 올라오는데 요거 수업하시기 전에 반영을 하시나요? 요거인데 요게 지금 매 주마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가맹방에 올라가고 있는데 혹시 이거 받아보셨나요, 선생님? 네, 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번에 정답이 틀린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답 틀린 거 두 개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쭉 넘어가 보면 저희가 여기 부분에 정답이 하나 틀린 게 있고요. 153페이지에 10번에 1번이 지금 현재 정답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답이 O로 수정돼야 되는데 X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 수업하실 때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건데 여기 보면은 154쪽에 12번에 2번 이거 정답이 X인데 요거는 정답이 O로 수정이 돼야 돼요. 아, 그래서 5가 맞는 거죠? 네. 네네 요거 O가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대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밑줄을 쳐놓은 거를 미리 올려드리고 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글자체가 예쁘게 적혀 있는 게 저희 소장님께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적어주시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반영한 걸 PDF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 것만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소장님께서 올린 거를 제가 중간에 올리고 나서 소장님 것도 올렸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다운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수업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시점은 대체로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요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요거 명제 판단 최종본, 해설 최종본이 올라가는 시점은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니까 그때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주시면은 수업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여기 3주차 것도 미리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3주차 것도 수업 준비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고, 3주차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정답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수업하시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실 텐데, 이것도 비슷한 기준으로 적혀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 빨간색하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밑줄을 친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파란색, 그리고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리고 화살표 치신 거. 이거는 네. 저희 소장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중에서도 어느 부분에 맞춰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여기에 반영돼 있고 여기에 반영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물어보게 되면 요거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류의 의미도 이제 적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수업 진행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 이런 거 구조화를 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조화한 내용들도 참고해 주시면 아마 수업 준비하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줄글로 막 이렇게 적혀 있는 해설보다 오히려 이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곧 교재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교재에 저게 적혀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2권 4주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미꽃 필 무렵이죠. 매미꽃 필 무렵.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뭐 사설 칼럼 이거 혹시 이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근데 그 좀 글이 어떻던가요?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하긴 하더라고요. 조금 아, 어렵다고. 운명과 관련된 네. 얘기라서 맞죠? 조금 철학적이라 가지고. 네,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이런 글들 저도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고 이해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정말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게. 음, 네, 근데 이게 신문인 네. 뒤에 나오는 이게 칼럼이 네, 그 뒤에 나오는 매미꽃 필문업이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를 조금 연결시켜가지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네. 네, 요거는 조금 어떤 부분에서, 네. 애매한가요? 이게, 아니요, 네네.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계속. 아니요, 저는 그래가지고 여쭤보려고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음, 아, 이게 운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암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아버지와 자식이 운명적으로 이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 부분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마지막 결말쯤에 초점에 맞춰져서 운명, 인연,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잡고 고른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네. 이제 이게 불교닷컴에서 이제 나온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사변적인 느낌이 들고 사실 좀 적합한가는 지금 저도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여쭤본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선생님들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칼럼은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예, 우장선원 선생인데요. 네네, 저기 제가 가르쳐 보니까 네, 1권 교재하고 달리 다른 교재 원하나 저 국선 이런 설랑 이런 거하고 달리요. 네, 파란 교재에 책 읽는 부분이
제일 네. 첫째 거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네네. 책과 논의는 집은 발상도 괜찮았고 아이들도 공감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옛날 20년대, 30년대 소설인 네. 지난주부터 사랑 손님과 어머니 하고요. 그다음에 네네. 메밀꽃 필 무렵은 일단 아이들이 너무 싫어해요. 어. 주 대상인 주 대상인 학생들이 너무 싫어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생전에 이게 책을 전부 다 꼼꼼하게 읽어 오는 모범생인 친구들조차도 네. 파랑반에서 기대수조차도 이걸 안 읽어 오더라고요. 사랑 아, 손님과 예. 사랑 손님과 어머니 좀 읽다가 포기하고 그다음 이번 주 것도 숙제를 하라고 안 읽으면 이제 밖에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쪼끔 손댔다가 또 포기하고 오고 그래서 굉장히 음, 솔직하게 "못 읽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 국선이나 원화의 교재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네네. 요런 지문들은 다음에 교재 개편을 할 때 좀 빼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음, 아이들한테 학부모님들이 책을 권하는 거를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독서를 많이 시키니까 이렇게 네네. 문해훈련 이런 거 명제 판단 많이 시키니까 추천 독서를 물어보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근데 네네. 인제 그때 참고해서 저도 읽어보고 읽어본 책 중에서 추천하기가 제일 좋은 게 그 왜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라고 역삼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네. 사이트에 가면 네네. 사서 추천 도서도 있고 또래 추천 도서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독서 모임에서 반응이 좋았던 걸 직접 이렇게 모아 가지고 올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몇 권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판타지를 공통적으로 국성반 아이조차도 판타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아이들이 읽을 만한 운명에 관한 주제를 가르치고자 하면 네네네. 그런 부분의 일부를 저작권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신문 기사 말고 오히려 책 중에 일부를 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교재를 개편하신다고 어제 설랑반 저희 선생님이 참석하니까 의견을 받아주시더라 그래서 저는 네네. 오늘 화랑반 스터디에 참석하면서 그걸 좀 네.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신문 읽기가 굉장히 공들여서 하신 거는 느껴져요. 근데 네네네. 이게 서로 묶여서 나오면 약간 좀 진한 자료가 돼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공들여서 좋은 책 우리 교재가 부모님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반응은 되게 좋으니까 네네. 그 책의 내용을 실어준다든지 일부 실어준다든지 아니면 사설 말고 칼럼 중에서 좀 시사성이 없는 걸로 좀 실어준다든지 이런 거요. 그다음 제일 이번에 가르쳐 보고 놀란 거는 20년대 30년대 소설은 아이들이 정말 이해를 못 해요. 그 수업 시간만 많이 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예예. 한 줄을 못 읽어 내려가요, 이 똑똑한 아이들이요. 아,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인데요. 근데 네. 읽기 싫어하고 어휘에서 계속 막히고요. 옛날 말들이니까요. 아, 맞아요, 어 맞아요. 예 그래서 수업의 효율을 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네. 아, 네, 그리고 선생님,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계속. 예. 다음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애들 한두 명 15 분이면 벌써 오기 시작해서요. 네. 학부모님들하고 오기 시작하셔서 그래서 뒤에 문해 파트를 1, 2 세트 1 세트 2로 나눠서 꼼꼼하게 해 주신 의도는 알겠는데 네네. 명제 판단에서 설명을 아무래도 좀 많이 해야 돼서 네. 문해 판단 문해 훈련에서 세트 1 세트 2를 하나로 통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도 아, 나갈 진도 네네. 나가기가 책 볼륨이 두꺼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명제 판단 부분을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네. 수업 마치고 나면 책을 검사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몇 분. 그래서 네네. 명제 판단 부분을 꼼꼼하게 다뤄줘야 되는데 문해 판단이 세트 1, 세트 2로 나눠져 있으니까 네. 세트 2의 주관식으로 쓰는 부분은 꼼꼼하게 못 해주고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네. 정말 모자라요. 그래서 오히려 세트 1, 세트 2의 괜찮은 문제만 집합해서 세트 1으로 만들어 주시면 볼륨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그다음에 네네. 그 앞부분에 문학 부분에서도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네. 좀 많이 줄이셔도 교재 제작하시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 생각이 네네. 좀 그렇죠. 듭니다. 예, 예. 아, 네네. 예, 어, 이상입니다. 길어서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일견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만한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 책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워낙 좀 큰 틀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사실 큰 틀과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설랑, 화랑, 원화, 국선, 그리고 기파랑. 여기 기파랑에는 이제 풍어효주가 섞여 있죠. 근데 저희가 그러면은 단편 소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단편 소설이 화랑과 원어에 들어갑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국선에는 단편 소설이 없어요. 그리고 기파랑 같은 경우에는 단편 소설이 1에서 3권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요 이유를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원래 현랑 같은 경우에는 단편 소설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책 읽기로 그냥 시작하고 끝나고, 화랑 같은 경우에는 단편 소설이 이제 화랑과 원화가 이어져서 얘가 1이 되고 얘가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단편 소설 1, 2가 시대 순서대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화랑에 아주 옛날 소설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원화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가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그럼 모의고사가 나오는 주차가 국성과 그리고 기파랑의 4권부터 12권까지가 모의고사가 나와요. 근데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 소설이 번갈아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비문학은 매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소설 모의고사를 풀기 위해서는 단편 소설이 필요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단편 소설을 저희가 안 하게 되면 이 모의고사를 아예 풀 수가 없겠죠. 왜냐면 애들이 통으로 글을 읽는 게 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소설을 읽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근데 짧은 소설들, 이제 단편 소설들을 통으로 독해를 안 하게 되면 얘를 못 풀게 돼요. 그래서 얘에 대한 아예 대응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얘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기파당에서도 1권부터 3권까지 단편 소설을 하게 되고 화당에서 원화 같은 경우에도 단편 소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 소설을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화당이다 보니까 좀 쉬운 작품을 고른 게 사랑손님과 어머니나 메밀꽃 필 무렵인데 말씀해 주신 것대로 이게 사투리도 너무 많고 그리고 재미도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학생들이 읽기에 버겁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흥미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책을 구성을 했다면 아마 이 단편 소설은 넣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수능을 실제로 보거나 아니면은 고3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모의고사나 수능에 실제로 이런 작품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난이도 있는 작품들이 나올 텐데 단편 소설의 애들이 조금씩이라도 읽어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여기에서 실제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 정기평가에도 문제가 돼요. 정기평가에도 소설이 있는데 이 정기평가 소설을 애들이 못 풀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이 단편 소설들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편 소설들을 이제 넣을 때 아마 원화책을 실제로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원화책들 같은 경우에는 단편 소설이 많이 교체가 됐어요. 단편 소설이 많이 교체가 됐다. 단편 소설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단편 소설 교체는 단편 소설이 좀 너무 어렵다거나 학생들이 읽기에 좀 적합하지 않다거나 혹은 이제 조금 더 좋은 작품이 있다라는 추천이 들어오면 고려를 해서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편 소설 자체를 저희가 안 하게 되거나 단편 소설이 아니라 책으로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이 전체적인 큰 흐름하고 맞지가 않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애초에 기획 의도가 이래서 이게 3년의 커리큘럼의 세팅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예 네네 조금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희가 칼럼은 제가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칼럼 이게 좀 적절했나요? 적절하지 않았나요? 요렇게 얘기한다면 칼럼이 적절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령 뭐 신문 읽기 자체를 그냥 없애자 혹은 뭐 신문 읽기라고 하는 거 이게 칼럼이거든요. 이거 사설이 아니라 칼럼인데 이거 칼럼이 적절하지 않아서 수필 같은 걸로 넣자. 아예 수필로 다 바꿔버리자. 요렇게 되면은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적절성 여부를 좀 긴 회의 끝에 판단을 해야 돼서 사실 저 혼자서도 막 결정할 만한 어떤 부분이 아니긴 해요. 저도 그리고 뭔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신문 읽기가 들어가면 신문 읽기를 전체적으로 넣자. 그리고 아니면은 뭐 배경 지식이 있으면 배경 지식을 전체적으로 어떤 분량으로 넣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돼 있다 보니까 틀이 결정돼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제작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잘 생-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다. 그래서 요거는 운명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가르치기 위해서 칼럼이 이제 소설이 결정된 게 아니라 소설이 결정되고 이걸 키워드를 운명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적절했는가? 요거는 따져보고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 우장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시작한 지가 아마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명제 판단이라던가 문해 훈련할 때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씩 하다 보면 시간이 빨라져서 거의 선생님들이 2시간 30분 정도로 수업을 많이 진행하시고 애들도 명제 판단이나 뭐 기초적으로 뭐 교재와 관련된 훈련들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금 현재 분량으로도 충분히 수업이 가능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초기에는. 근데 나중에는 좀 시간이 빨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명제 판단과 문해 훈련이 현재 분량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수업 분량이 맞지 않는 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줄여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문제수를 줄여달라거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번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딱 적절한 수업 분량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네, 충분한, 감사합니다. 네네. 답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번 주, 그러니까 3주차가 조금
분량이 아이들이 어려워가지고 네. 3주차 문해훈련이 조금 분량이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아, 3주차 문해훈련이요? 네네. 아, 접속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이들이 뒷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세트2를 네네. 조금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네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네. 제가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2시간 반 안에 끝나는 클래스가 없고 다 네. 3시간까지 꽉 채워가지고 하고 가게 되더라고요. 네. 네. 아, 요게 조금 많이 걸린다는 거죠? 네, 근데 다른 원, 지금, 네. 네. 아, 지금 근데 이거 저희 이게 순서대로 하는 거죠? 순서대로 해도 순서대로. 되는데, 그냥 네.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다른 원들도 비슷한가요? 요거 좀 수업 분량이 많은 편인가요? 좀 어때요? 박연주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화랑 2권의 네, 그 문의 3주차 이 네. 접속어 부분이 혹시 아직, 분량이 좀 많은 편인가요? 아직 이번 주 수업은 해당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요즘 명작 판단이 좀 빠르게 끝나는 편이라 네. 아이들 질문을 하면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제 네. 문해훈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숙지를 하고 수업 시간에 다루어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네,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아, 시간이 부족하지는 네, 않을 네, 것 같다. 네네. 네, 네, 네. 최지아 선생님은 좀 어떠신가요? 요거 수업해 보셨을 때 좀 어떠신가요? 저는 저는 뭐 매물꽃 필무렵에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네네. 2시간 반이 넘어가긴 했는데 네. 요 미션 때문에 늦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요거 할 때 아이들이 자꾸 이제 답만 바꿔갖고 나와서 네. 그거 때문에 조금 이제 근거 찾아오라고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던 것 같아요. 아, 요거 애들이 네, 객관식처럼 생각해서 자꾸 네네, 답만 바꿔오니까요. 아,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근데 이 접속사 수업할 때 제가 고민이 됐던 부분이 네. 똑같이 순접에 속하는 접속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사실 다른 걸로 대체해도 답이 가능할 때가 있는데 네. 그- 그런 부분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도장이 있으니까. 아, 네네. 도장 때문에 애들이 특히 주관식에서 막 너무 이렇게 신경전이 있어서 네. 이거 도장 안 주고 넘어갔어요. 요것들이 좀 네. 애매한 부분이 네. 있어가지고요. 특히 음, 세트 2는 주관식이다 보니까 네. 이게 아예 답을 못 찾는 아이들도 많고 해서 네. 맞아요. 앞뒤 설명하면서 여기에 왜 이 접속사가 들어가는지 네네. 전체적으로 해설을 해주고 도장을 네네. 안 주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음, 여기가 좀 수업할 때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저도요. 여기 부분은 좀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뭐, 음, 분량은 뭐 괜찮았다라는 의견이 또 있으신 것 같고, 음, 성지쌤, 네. 이번에 수업하실 때 앞부분이 좀 길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앞부분도 길었습니다. 앞부분도 길었죠. 네. 사실, 앞부분도 길고. 사실 매미골필 무렵이 길어서 수업이 조금 힘든 네.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더? 맞아요. 그렇긴 한데, 네. 너무 세트2가 길었어요. 조금 힘들었어요. 세트2가 너무 좀 너무 힘들었다. 세트2 아, 주관식으로 하는 게 지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찾아가지고 오는 거를 조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해오라고 한 게 그냥 그 문제마다 그 관계를 적어오라고 해가지고 네네. 네, 이거는 전환이고 이거는 뭐 인과 순접이고 역접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것까지 적어오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조금 다른 거를 가져와도 다른 거를 써와도 그 관계만 맞으면은 좀 이렇게 넘어가 줬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 네네. 아이들이 세트2에서 조금 어려워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고 그 다음에 매미코피 무렵은 네, 쓰는 게 많아가지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만약에 교재 차원에서 요거를 좀 만약에 수업하기에 적절한 형태로 바꿔준다고 한다면 좀 복수 정답으로 인정할 만한 정답을 적어주는 형태면은 조금 나아지려나요? 아니면은 좀 문제 세트 자체를 좀 바꿔야 되나요? 저는 세트 1 부분에서요, 네네. 접속사가요, 4개 중에, 네. 3개는 같은 패턴이었으면 좋겠어요. 3개는 뭐 순접에 속하고, 하나는 역접에 속한다던가, 네. 그러면 좀 아이들이 빨리 찾지 않을까 싶어요. 4개가 다 음, 다르니까 그냥 차례대로 찍어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음, 그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몰아주면 내가 이거 3개는 같은 항목에 속하고 요거 하나는 다르구나 정도는 눈치챌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음, 그렇게 되면은 좀 찾기는 쉬울 텐데, 그게 교육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선생님? 음, 어렵네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아니, 안정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관계를 적게 하는 거. 예, 아, 네. 저도 그 방법이 좋아 보여요. 관계를 적는 거요? 네. 네네. 관계를 적어 오고요. 그리고 네, 앞뒤에 문장을 줄을 쳐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앞뒤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그 네, 의미를 이해해가지고 이게 네. 무슨 관계인지를 적어 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조금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음, 처음보다는 수월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후에 뭐 이제 국성 과정이나 원화 과정에 있는 앞뒤 문장의 어떤 의미 관계를 적어오는 걸 이제 여기에도 적용하는 거군요. 아, 네, 그래서 있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럼 엉뚱하게. 의미 네, 관계를 이제 적어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의미 관계를 적어오도록 한 다음에 접속어를 찾게 하면 조금 더 음. 쉽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근데 저는 그걸 순차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아이들한테 풀어올 때 의미관계도 위에다 같이 써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음, 네, 의미관계도 이제 써오라고 해가지고 음, 그래서 저희 답을 맞춰줬거든요. 네. 저희가 만약에 요게 요렇게 변하게 되면 이걸 교재로 이제 바꾸게 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단계를 설정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뭘 해오고 뭘 해와요. 이렇게 적어주게 음, 되는데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앞뒤 문장을 밑줄을 치면서 관계를 적어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해당하는 접속어가 뭐가 될지 한번 추측해서 적어와 주세요.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하면 네, 문항수를 네. 조금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음, 문항수를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조금 더 애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부분 선생님들도. 저희 아이들은 조금 아무것도 안 주고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네네. 수월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요거를 한번 그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같아서 요거를 그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에 했던 거랑 연결도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바꾸기, 수정.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항수는 한 두 문제 정도 줄이면은 적절하겠죠? 한 10개 정도? 지금 한 9개 어떠세요? 16개, 9개? 아, 9개. 개요? 왜냐면은 아, 10개 딱 하면은 그러니까 9개 하면 왠지 적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 9개 하면. 애들이 오히려 적어 990원처럼. 보이게, 네. 950원처럼, 990원짜리처럼 그런 오케이. 식으로. 네네. 아니, 왜냐면은 지금 보니까 여기 부분이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최재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저희가 사실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한테 요거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요게 조금 매미꽃필 무렵이 양이 많아서 매미꽃필 무렵의 양을 좀 줄이고 문해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늘려주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요거는 좀 줄이면 어떨까? 네, 최지아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건가요?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네. 네네. 아니면은, 요거를 그러면은 조금 줄여보죠, 뭐. 근데 여기에서 혹시 겹치거나 하는 부분 있으셨나요? 뭔가 좀 덜 중요한 부분인데, 좀 강조되거나 뭔가 좀 시간을 잡아먹었던 부분이 있나요? 2번, 60페이지. 3번을 합쳐도 좋을 것 같아요. 2번, 3번이요? 네. 그러면은, 2, 3번, 합성 문제 구성. 네, 요거는 그러면은 2, 3번을 합쳐서 문제를 구성 한번 해보고, 4번은 빠져도 될 것 같아요. 4번은 빠져도 되고, 음, 음, 네, 맞아요. 4번. 4번 빠져도 돼요? 4번은, 생각했어요. 그 4번 빠져도 돼. 생각했어요. 네. 빠져도 돼. 아, 그리고 64, 65페이지도 빼도 될 것 같아요. 64, 65페이지요? 네. 네. 이거요? 네. 이거 매번 다 같이 들어가는데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네. 그냥 이게, 의견입니다. 네네. 이게 교재 구성에 계속 들어갑니다, 선생님. 아, 네. 네네. 이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원래 영상 들어가잖아요. 그 음, 영상 들어가는 거 대신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불필요한 부분들이 없겠죠? 네. 요거는 그러면은 요렇게 줄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애들이 요거 이해는 잘 못하죠. 그 동이랑 허생원의 어떤 부자관계가 왼손잡이로 암시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거 애들이 얘기 많이 하지 않던가요? 그거보다 네. 무- 하룻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생겼냐는 질문을 더 많이 하셨어요. 결혼을 안 했는데 애가 물방앗간에서 생겼냐 그런 질문을. 물방앗간에서 왜 무슨 일이 있었는 것이냐 그래서 원래 물레방앗간에서. 물레방앗간이 야한 곳이다. 뭐가 야하냐. 원래 야한 게 달빛 때문에 중화가 된 거다. 했더니 뭐가 중화가 됐냐. 아, 어, 꼬리에 알고 꼬리를 무는 질문이군요. 알고 질문하는 친구도 있고 진짜 이해를 못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네네. 저는 왼손잡이는 역마랑 엮어서 설명해줬어요. 음, 사마귀 요거나, 네. 그거랑 엮어서 설명을 해줬고 네. 아까 운명 그거 칼럼 부분 말씀하셨는데 운명도 이제 옛날에는 부모 음, 직업이 이제 그렇게 넘어오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운명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아빠가 누군지 몰랐는데 나도 아빠처럼 장사를 하게 되는 거. 음, 역마에서도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는데 나도 결국에는 역마살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게 다 운명이 지어져서 이렇게 결정이 됐을 거라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줬고 음, 요거랑 운명론에 대한 얘기가 또 문해훈련에 잠깐 나와요. 네네. 한 지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해훈련 할 때 또 한 번 더 얘기해 줬었어요. 좋네요. 이렇게 엮어서 얘기해 주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음. 요게 나중에 그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 뭐, 이제 아무래도 운명과의 갈등이 뭔지 애들이 잘 이해 못하고 한국 작품을 잘 떠올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마라고 하는 작품이 대표적인 운명과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서 그 지점에 맞춰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설명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음, 그리고 또 나갈 부분은 없죠? 뭐,
나머지는 다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선생님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요 정도만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런 단편 소설 할 때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네. 사회적 배경, 역사적 배경, 그리고 작가에 대한 소개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지 네. 이게 중등 내신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면 네. 어떻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될지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랑 이 소설의 내용 자체를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건 할 수가 있겠는데 요게 이제 아이들한테 좀 시험이랑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은지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지 이게 가장 고민이에요. 저는 그냥 다른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걸 어떻게 그냥 접근하냐면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친근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의 특징적인 부분을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령 이호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좀 알아야 될 만한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호석이라고 하는 작품 하면 그냥 매미꽃필 무렵을 대표작으로 떠올리기도 하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애미꽃필 무렵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감각적인 묘사로 유명한 작품이니까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이호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멋스러움과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호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벌신사로 유명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막 그런 단벌신사로서의 이호석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친근하게 설명해주고 넘어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막 다 읽어주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호석 하면 어떤 키워드를 떠올리면 된다. 뭐 채만식 하면 어떤 키워드를 떠올리면 된다. 이렇게 한 두세 가지 단어 정도만 알려주고 넘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아예 작가들 중에서 저희도 그냥 특별히 잘 몰라도 되는 작가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작가들 같은 경우는 설명을 아예 안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유명한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키워드를 알려주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좀 작품들 중에서 유명한 것들만 알려주고 작품 경향 정도만 간단히 짚어주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호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뭐 애들이 태어나고 죽은 연도에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때 태어나고 이때 죽었다. 그리고 단벌신사도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고 이 매미꽃필 무렵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워낙 감각적인 묘사로 유명한 작품이고 문장론에서도 아주 많이 다루는 작품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랑 수업하게 되면 아주 묘사가 잘 드러나 있는 부분, 그 메밀꽃이 달빛에 젖어서 환히 피어나 있는 그 모습이 문학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문장이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그런 게 이제 요런 특징적인 부분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뭐 이제 옷차림도 늘 깔끔하고 그리고 어떤 좀 탄미주의자로서 어떤 미적인 부분을 중시했던 어떤 작가로서 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서 그렇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작품 설명을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네.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박연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요거 배경 지식 같은 거 어떻게 넘어가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작가에 대한 간단한 이제 설명이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해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작가가 왜 이렇게 배경으로 있어서 그런 작품의 간단한 연대기 같은 부분들을 굵직하게 조금 설명을 해준 후에 여기서 뭐 탄미주의자라고 한다면 탄미주의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왜 이런 작가가 좀 유명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뭐 만약에 부분에 조금 내용이 많지 않다면 이제 네. 작품 간단한 중고등부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핵심 키워드나 이런 부분들도 살짝 이제
좀 다뤄주기도 합니다. 네. 드러나 있는 부분. 몇 분 정도 쓰세요? 여기에? 한 10분 정도 할애합니다. 네. 10분 정도 할애하시고, 네네. 그러시군요. 10분 네. 정도 할애하시고, 네. 그런 식으로 호흡을 넘어가시고, 최지아 선생님 충분히 좀 답변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깊게 고민 안 하고 간단히 설명해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왜냐면은 워낙 요런 류의 연대기나 어떤 음, 구체적인 작품들은 사실 저희들도 안 읽어본 작품들도 많고 음, 전공자가 아니면 읽지 못하는 작품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뭐 특징적인 작품들만 언급해주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음, 좋고 애들은 어차피 기억도 못하니까 그래서 왜 죽었는지랑 음, 뭐 그냥 애들 이제 작품 경향이 특징적인 부분이 뭔지 그리고 이 사람 하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는 게 좋은지 그게 작품 음, 경향이랑 연결되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되게 좋은 게 원래 시대랑 엮어서 작가의 경향이 드러나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게 아주 좋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면은 애들이 좀 내신이나 수능 준비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음. 실제로 저희가 수능이나 내신 같은데 이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유명한 작가의 안 유명한 작품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의 작품 경향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좀 해주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수능 준비할 때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일단 그렇게 하고 여기를 넘어가 볼까요? 이거 독서 퀴즈에서 이상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근데 사자성어가 왜 이렇게 네. 많아요? 독서 퀴즈 10개씩 나와가지고. 좀 사자성어 많았어요. 사자성어 10개 나올 때는 5개로 네. 줄여달라고 할게요. 네, 이번 네. 주에 15개 사자성어가 나와가지고. 저는 애들을 사자성어 네. 외우라고 하는데 애들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사자성어가 너무 많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이번 4주차에 특히 많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사자성어가 어떨 때는 칼럼에도 들어가 있고, 어떨 때는 독서 퀴즈에도 들어가 있고, 둘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최대 10개로 조정하면 되나요? 10개도 맞나요? 10개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10개까지는 괜찮아요? 네. 최대 10개로 조정. 그러면은 요렇게 막 15개 나오거나 이럴 때는 10개도 꼭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5개 나오거나 할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는 아예 없도록 네. 안 나올 때는 아예 없도록 그냥 근데 한다. 5개씩은, 기본적으로 5개씩은 나오도록 통일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퀴즈에 안 나오면 음. 뭐 칼럼에는 꼭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까지는 네. 방향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혹시 명제 판단이나 문해 훈련에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명제 판단에서는 뭐 문제 있었던 부분이 그 두 문제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맞죠? 네. 저 독서 퀴즈에서 6번이랑 12번 문제 독서 겹치는, 퀴즈에서 6번이랑 12번이요? 독서 네. 퀴즈 아직 안 끝났군요. 한번 볼게요. 독서 퀴즈 6번, 12번. 6번. 네. 6번이랑 12번이 겹쳐서요. 6번이랑 12번이 겹쳐서 정책할 계획이 그렇게 중요한 그렇죠. 것 같지 않아서. 6번, 12번이 겹치고, 음, 그러면은 6번, 12번이 겹치니까 6번을 살리는 걸로 할게요. 음, 어. 이게 아마 그 키워드를 좀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장돌뱅이의 삶이라고 하는 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 장돌뱅이의 삶을 무시하기도 하고 하는데 허생원 같은 경우에 이 장돌뱅이의 삶을 긍정하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음.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 6번하고 12번을 좀 겹쳐서 내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부는 중요하게 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12번을 살리는 게 낫지 않나요? 12번이 12번을 추론인데?
네. 12번을 살리자. 그러면은 12번을 살리고, 네, 그러면 6번을 그러면은 날리고 12번을 조정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근데, 허생원이 네, 떠돌이 인생을 긍정했나요? 떠돌이 인생을, 그러니까, 받아들인, 후련한 거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다? 음, 숙명처럼 여기고 받아들인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지금, 요거 그리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거 독서 퀴즈가 순서대로 나오는 게 더 좋나요? 수업하시기? 네, 작품의 순서대로. 네. 음, 다들 그러신가요? 무슨 순서요? 작품에서 언급된 순서 있잖아요. 아, 줄거리 순서대로요? 네네, 네. 줄거리 순서대로. 그게 좀 나으신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용 자체를 이해 못하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차라리 네, 나은 음, 것 같습니다. 조금 음, 어려워가지고. 그러면은, 소설, 아무래도 애들 단편 소설 어려워하다 보니까, 어, 독서 퀴즈는 줄거리 순서대로 최대한 배치하도록 하는 걸로, 요렇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는 말씀을 드려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뭐 이상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었죠? 네. 네. 그리고 사자성어도 뭐 그냥 그렇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해 파트로 넘어가서 문해 파트는 지난주에 명제 판단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건 2주차 거. 그리고 3주차에 문해 훈련하고 명제 판단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이 고민해 볼 만한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는지 네. 아이들이 쉽게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접속을 응입하는 부분을 조금 방법적인 측면에서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어려운, 어떻게 어려운 가르치세요, 말씀이시네요. 원장님? 어떻게 가르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의 얘기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저표를 통째로 외우게 시켰어요. 이 표를 통째로 저표를요? 외우게. 네, 100점 맞을 때까지 매주 다시 봤어요. 쪽지 시험을. 대박. 음, 어, 네.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면 순서는 여기서 네네. 순접이랑 그러니까 음. 역할 부분만 보여주고 관계랑 종류를 다 외우게 시켰거든요. 아, 다 음, 빈칸으로 블랭크 해놓고 외운 만큼 음, 쓰라 그러고 이제 한 시간 지나면 띄워주고 못 외운 거 빨간 펜으로 써놔라. 다음 주에는 더 조금 틀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음, 아예 통으로 외우게 시켰는데 애들이 네. 진짜 질렸었나 봐요. 지난 학기에 그렇게 했더니. 근데 이번 학기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또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하겠다 그랬더니 막 악몽이 떠오른다면서 근데 그래가지고 그 지난번에 했던 아이들은 조금 수월하게 했나요? 효과가 진짜로 있었나요? 이게 응. 순접인지 억접인지 아예 감이 없는 친구들은 한번 외우고 네. 나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그게. 아, 그거를, 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괜찮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음, 음, 근데 설명만 하고 넘어가니까 네. 아예 헤매가지고 그러면 안 되면 외워야지 뭐 그러고 그냥 다 시켰거든요. 근데 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선생님? 그 현장에서 시간도 외우게끔 시키지 않고요. 네. 체크를 외우라고? 해줘요. 네, 집에서 아, 외우도록 하고 음, 다 외운 사람은 쪽지시험 시간에 놀게 해주고
나머지는 아, 시간 맞을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한 5분 정도밖에 할애 안 해요. 음, 그러니까 집에서 외우어 오라고 하고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미루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 3주 이상 봤던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그렇구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음. 아마 음, 저는 이거를 시키거든요. 음, 근데 이게 의미관계 파악하기랑 사실 얘랑 많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구두로 설명시키는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음, 애들한테 요거 외우게 하고 성 긋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 하면은 애들이 예시 그러면은 예시의 표지로는 뭐가 쓰여?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 예컨대 이렇게 애들이 하고 그거를 몇 개 물어본 다음에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의미관계 파악하기 때 요거를 하고 넘어가니까 조금 더 요런 것들은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겹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조금 힘들어하고 많이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요. 근데 요때는 좀 그래서 접속어 부분을 좀 아주 어렵게 한 적이 많이 없던 것 같아요. 역접이랑 전환을 되게 구분하기 힘들어하고, 네네. 예. 그래서 맞아요. 첨가랑 순접도 구분하기 어려워해요. 맞아요. 음, 첨가난 순접도 많이 어려워하죠. 네. 음, 그 맞아. 겹치는 접속사도 몇 개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예 표를 통째로 외우는 게 표를 통째로 외우는 게 쉽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요거는 사실 그렇죠. 요런 것들도 힘들어하고 요것도 힘들어하고 애들이 원장님 셋이라서 먼저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 죄송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표를 외우게 하거나 해서 표 외우고 나서 문제 푸는 거 이런 것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애들이 이거 표 보면서 문제 풀려고 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아, 그런 근데 그 것들은 의도기도 괜찮습니다. 했어요. 이걸 앞을 자꾸 넘겨보면 네, 아이들이 푸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네네. 인쇄된 거 자기가 블랭크 써 넣은 걸로 그거 보면서 한 번 더 보게끔 표를 문제 풀 때 활용하라고 줬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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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표에 괄호를 뚫으신 거죠? 괄호를 뚫어줬다가 이번 학기에는 그냥 저대로 가려버렸어요. 개수 안 알려주고. 아, 네. 그리고 이건 근데 이게 사실 이 접속사가 뭐 첨가다라는 걸 외우는 것보다 보자마자 앞뒤 관계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해서 맞아요, 맞아요. 접속사 자체에 익숙해지는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음, 맞아, 맞아. 그렇죠. 그래서 접속어를 통해서 사실 글이 연결되는 게 글쓰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긴 하는데 애들이 글쓰기 자체도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감이 아예 없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낮은 레벨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외우게 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지아쌤?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주시면 그 전주에 미리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외워오라고? 아, 그냥 수업할 계속. 때, 수업할 네네. 때 설명 한번 해준 다음에 네. 바로 내가 인쇄할 동안 외워? 그리고 5분 준 다음에 바로 어, 쓰긴 해요. 근데, 너무 괜찮네요. 너무 좋은 것 근데 같아요. 네네. 그때 바짝 집중해서 외우는 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집에 가서 안 하고 사실. 맞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과제를 내주지만 안 할 거를 알고 있고 그리고 숙제장 직전에 잠깐 3분, 5분 외우는 게 훨씬 더 아이들이 금방 습득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아주 좋네요. 인쇄 올 네, 테니까 외워라 아주 맞아요. 좋네요. 너무 좋은 네, 팁 같아요. 네네. 음. 그렇네요. 애들이 오히려 더 집중을 잘하겠네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하면 수업 진행이 조금 더 매끄럽게 될 것 같네요. 음. 성지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뭐, 명제 판단에서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죠?
이번 3주차에는 뭐 특별히 문제되거나 헷갈리는 게 없을 것 같던데?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대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